공수처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뭔 사고이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정리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이나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등이 기각된 경우가 있지만 그 기각 사유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없다고 기각된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란죄다 보니까 이게 많은 공범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공범들 이름 속에 피의자 윤석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윤석열을 직접적 타겟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통신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이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피의자들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국회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였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죄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법인 내란죄 수개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것보다는 주변 부수 수사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각된 영장이라든지 모든 수사 기록을 다 첨부해서 검찰에 넘겼다.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문상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중앙군사법원에 보내는 기록에 원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장성들과 관련된 뭐 그런 건 또 없었습니까? 문상호 말고도 이제 다른 주요 피의자들 중에 저희들이 그 많이 있잖아요. 12월 6일 날 그다음에 8일 날 청구한 영장에는 박안수나 등 그 군인들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서울 중앙군사법원에 관할이 있고 서울중앙법원에는 지금 관할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구될 때는 중앙군사법원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관할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피의자로 섞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 관할과 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법조문을 명확하게 찾아봤어요. 제 공수처법 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원칙적으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또 예외 조항이 있죠. 다만 뭐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처 검사는 형사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만을 공수처가 하고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31조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만 하지 기소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토지관할권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는 12월 6일 청구한 데는 다행히 이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가 주소지여서 관할이 건건히 있었던 것이고 지금 범죄지가 전부 다 지금 여의도 또는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이고 그다음에 또 주소지는 또 이태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서부법원에 관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비로소 지금 서울중앙법원에 대해서 대통령 관련해서 그 관할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서울구치소에 현재지가 됨으로 해서 지금 관할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법원이 뭐 전속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1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이진동 차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네, 이진동 목사입니다. 김성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증거인멸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무집행방해하고 직권남용만 범죄 사실로 되어 있는 범죄 사실 건가요?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두 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는 이게 국수본에서도 좀 잘 이걸 따로 범죄 사실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성훈 경호처장이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그거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로서 독자적인 범죄 사실이 될 수 있죠. 그 비아폰 서버를 삭제하라 부분도 만약에 그거에 대한 협의도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걸 말하는 거지. 법리적으로 좀 묻는 거예요. 김성훈 경호처장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범죄 사실로 구성이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의원님 가정에서 하는 거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수본에서도 범죄 사실에 그걸 하나 추가하세요. 증거인멸 행위로서 이건 당연히 되는 행위예요. 범죄 사실에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뿐이 아니라 그 두 개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로서의 증거인멸 범죄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필적감정 했는데 국수본에서 감정불능이 나왔잖아요. 근데 좀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필적이 수첩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감정불능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계획 검찰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수첩을 봤는데 워낙 글씨가 그냥 날아가는 글씨가 돼 있어갖고요. 그래서 아마 필적 감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 건데. 감정 다시 한번 다른 검토해보겠습니다.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태용, 김건희 문자 관련해서 김건희하고 조태용 문자도 수사했지만 또 하나의 수사의 포인트가 이번에 국회에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조태용 원장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12월 3일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그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타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